상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여성이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성에게 힘을 줘요. 언제? 이혼할 때. 이혼을 결심할 때 재산이 있습니다. 이혼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참고 산다.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고 이혼을 못하는 불쌍한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이혼이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여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재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려시대에도 이혼, 재혼 다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보다 고려가 이혼, 재혼이 더 많죠. 그러겠네요. 수절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잘 없어요. 오히려 없습니다. 자, 결혼 전에도 물론이고 결혼한 다음에도 균분입니다. 똑같이 받아요. 이혼할 때에도 자기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가살이와 여성의 재산 소유를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고려시대의 이혼이란 남자가 처가에서 자기 재산을 챙겨서 나가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성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어떤 터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그런다면 남성의 이혼과 재혼도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 역시 고려 후기, 역시 고종 때의 일입니다. 오늘 고종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권수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권수평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승진을 해서 국왕의 친위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요직이에요.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위부대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그런데 권수평은 집에 가난해서 그거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다 부잣집 아들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권수평한테 권유를 합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내를 바꾸어서 돈 많은 아내로 갈아타라. 부귀를 누려라. 지금 너 정도 되는 사람이 장가를 들려고 하면 딸을 준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권수평이 목에 힘을 주고 안 된다. 인류는 하늘이 맺어준 것인다. 내가 20년 같이 산 조강지처를 버릴 수가 없다. 생각 제대로 막혔네. 네, 그래서 권수평은 그 요직을 반납해요. 엄청 컸을 텐데. 네, 부인을 선택합니다. 부인을 위해서. 네. 사랑꾼이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얼마든지 아내를 바꾸고. 저 친구들도 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자네는 왜 안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장가를 드는 게 하나의 풍조가 아니었냐. 이 사례가 그거를 보여줘요.